많은 65세 이상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5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최미로 원장과 함께 진짜 생명을 지키는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병원. 오늘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원장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무릎이 점점 더 아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할머니, 운동은 좋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로 원장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에게는 특별한 운동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리한 등산, 조깅,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줄과 인대가 딱딱해지고 뼈 밀도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던 3가지 특별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효과는 기존 운동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운동법일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잘못하고 계신 걷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걷기는 일반적인 산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집 걷기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걷기요? 그게 밖에서 걷는 것보다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외에서 1시간 걷는 것보다 집에서 20분만 제대로 걸어도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와 정확한 방법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니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후의 운동은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생명 운동인 집 걷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미로 원장이 추천하는 첫 번째 생명 운동, 집 걷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실외 걷기보다 집 걷기가 더 효과적일까요? 다시 찾아온 박순자 할머니, 지난번 상담 후 집 걷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원장님, 집에서 걷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서서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리면서 걸어주세요. 동시에 팔을 크게 흔들어야 합니다. 최미로 원장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높이 올리고 팔을 크게 흔드는 모습이 일반적인 걷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20분만 해도 실외에서 1시간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왜 밖에서 걷는 것보다 좋은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둘째,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셋째, 운동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최미로 원장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65세 이상에게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 개선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기능이 30%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30%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매일 20분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숨이 차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와우, 이것만 해도 벌써 숨이 차네요. 정말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이 필요한 거죠. 집 걷기만으로도 심장 기능을 30% 개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운동법입니다. 하지만 최미로 원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생명 운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번째 생명 운동인 위자 스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벅지 근육 감소로 고생하는 이영희 할머니가 새로운 환자로 찾아왔습니다. 75세 이영희 할머니는 최근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힘이 들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혹시 다리 힘이 없어진 건 아닌가요? 할머니, 정확한 진단이네요.
65세 이후에는 매년 허벅지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그럼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생명 운동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만 제대로 해도 허벅지 근육을 되살릴 수 있어요. 최미로 원장이 의자를 가져와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앞에 어깨 너비로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효과가 있을까요?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허리, 고관절 모두에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이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앉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머,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완전히 앉지 말고 살짝 앉는 신용만 하세요. 점차 깊게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최미로 원장의 지도하에 이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낙상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이 운동을 한 분들은 넘어지는 사고가 현저히 줄었어요. 70%요? 그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하나요? 하루에 10에서 15회씩, 하루에 2에서 3세트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스쿼트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 위험을 70%나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운동법입니다. 하지만 최미로 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위 생명 운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최미로 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위 생명 운동을 공개합니다. 균형 감각 문제로 고생하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걸을 때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걸을 때 자꾸 비틀거려요. 어제는 넘어질 뻔했는데 이러다가 큰 사고 날까 봐 무서워요. 할아버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요? 어떤 운동인가요? 바로 한발 서기입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진짜 생명 운동입니다. 최미로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그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5cm만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30초를 목표로 서 있는 겁니다. 5cm만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시도해봤지만 5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머,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금방 균형을 잃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현재 균형 능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늘어납니다. 최미로 원장이 한발 서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낙상사고를 8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활성화 효과입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뇌가 활발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85%요? 치매 예방까지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네,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균형 감각은 손해와 관련이 깊은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1에서 2초부터 시작하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해도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서 30초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발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한발 서기로 낙상사고를 85% 줄이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운동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야 할 운동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65세 이상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운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다친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미로 원장의 병원에는 운동 중 다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다친 경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운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어깨가 빠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경험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이에요. 65세 이후에는 힘줄과 인대가 딱딱해져서 과도한 스트레칭은 탈골이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최미로 원장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부상 사례들이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 따라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정확히 문제점을 짚으셨네요. 젊은 사람과 65세 이상은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강도로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그럼 스트레칭은 아예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참고 억지로 하거나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때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로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에어로빅 하다가 점프를 했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더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위험한 운동입니다. 점프 운동이에요. 65세 이후에는 뼈 밀도가 감소해서 점프 같은 충격적인 운동은 압박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이요? 그게 뭔가요? 척추뼈가 눌려서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조심조심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생명운동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이 중요해요.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왜 나이에 맞는 운동이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스트레칭과 점프 운동이 65세 이상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을 해도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운동법을 익혔다면 이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영양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백질에 대해 최미로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법을 배운 환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이 들어서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져요.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 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1.2g이요? 그럼 제가 70kg이니까 계산해보니 84g이네요. 이게 많은 건가요? 정확히 계산하셨네요. 84g이면 하루에 달걀 12개 정도의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최미로 원장이 화이트보드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생선은 소화도 잘 되고 오메가3도 풍부해서 65세 이상에게 적합해요. 그럼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운동 전인가요? 후인가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총량을 3끼에 나눠서 고르게 먹는 것이에요. 3끼에 나눠서요? 왜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25에서 30g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인가요? 닭가슴살 100g,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달걀 4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매 끼니마다 드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왜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되나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에 이어 이번에는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할 때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뼈 밀도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여러분 모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 있네요. 특히 척추와 고관절 부위가 심각합니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 건가요?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손목, 척추, 고관절 골절이 가장 흔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칼슘 먹으면 되나요?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뼈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조합이에요. 최미로 원장이 뼈의 구조 모형을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칼슘은 하루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는 800에 1000 IU가 적정량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우면 영양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칼슘은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브로콜리에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달걀 노른자에 풍부해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하루 2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아요.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칼슘은 음식과 함께, 비타민 D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환자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챙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운동 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칼슘과 비타민 D의 황금조합으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영양소가 남아 있습니다.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는 마그네슘의 놀라운 효과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함께 65세 이상을 위한 완벽한 건강관리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 최미로 원장의 운동법과 영양관리를 실천해온 환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집 걷기하고 의자 스쿼트 한 달 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가끔 다리에 쥐가 나는데 이것도 운동 때문인가요? 훌륭하게 운동하고 계시네요. 다리 쥐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던 마지막 중요한 영양소예요. 저도 한발서기 30초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운동 후에 근육이 뻣뻣해져요. 정말 대단하세요. 30초면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육 뻣뻣함도 마그네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미로 원장이 마그네슘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 경련을 막아줍니다. 또한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에 관여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 필요합니다. 견과류, 녹색잎 채소, 바나나, 아보카도, 현미에 풍부해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원장님, 이제 운동법도 알고 영양소도 알겠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삶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최미로 원장이 화이트보드에 핵심 내용들을 적어가며 종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3가지 생명운동을 매일 하세요. 집 걷기 20분, 의자 스쿼트 15회씩 3세트, 한발서기 30초씩 양발 번갈아 가며.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85%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 금지 운동을 피하세요. 무리한 스트레칭과 점프 운동은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한 운동이 최우선이에요. 셋째,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단백질 체중 1kg당 1.2g, 칼슘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 800에 1000 IU, 마그네슘 300에서 400mg을 매일 섭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운동과 영양 관리로 언제든 건강해질 수 있어요. 환자들의 얼굴에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35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최미로 원장의 특별한 처방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완벽한 건강 가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3가지 생명운동과 4가지 핵심 영양소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